네, 지금부터 기상기후 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산업기반실 대리 안영섭입니다. 이번 사업 설명회는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준비하고 있는 기상기후 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에 대한 설명회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여러 학교, 교수님 및 관계자분들이 참석해 주셨고 기상청과 기술원의 관계자가 같이 자리를 했습니다. 먼저 저희 기술원 안영인 원장님께 환영과 감사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원장 안영인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바쁘신 중에도 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직접 만나 뵙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아시고 느끼시는 바와 같이 주변 환경과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삶의 패턴을 바꾸고 산업까지도 바꾸고 있습니다. 지각 변동은 디지털과 저탄소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대전환 시대에 산업계를 비롯한 경제, 사회 전반에서 기상기후 데이터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기상기후에 대한 지식과 데이터 융합 분석 기술을 결합한 기상기후 데이터 융복합 전문 인재 양성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저희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관련 분야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특성화 대학원을 선정하고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상기후 데이터 융합 분석 특성화 대학원은 학제 간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상기후 데이터를 이해하고 융합, 분석, 활용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춘 석박사급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사업 설명회는 새롭게 추진하는 기상기후 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 대학원 사업을 소개하고 함께할 파트너를 모시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특성화 대학원에서 양성된 기상기후 융복합 인재들이 기상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한 개의 특성화 대학원 선정을 시작으로 내년에 추가로 특성화 대학원을 지정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기상기후 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 대학원의 본격적인 항해가 시작을 했습니다. 모두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과 사업 설명회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산업기반실장 박동일입니다. 기상기후 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사업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추진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사업 개요와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안내드린 다음에 질의에 대한 응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과기정통부에서 발표한 데이터 산업 현황 조사 결과 데이터 산업에 종사하는 직무 인력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향후 5년 내 필요 인력이 약 12,000명, 그중에서도 날씨, 기상 등과 같은 생활 부문의 데이터 전문 인력도 약 1,800여 명이 부족하다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기상산업계 기상기후 데이터 활용 사업에 대한 참여 의향과 현황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문 인력 수요도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더불어 지난 21년부터 5개년간 제3차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에 따르면 한국형 기상산업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삼아 미래형 전문인력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이 하나의 전략 과제로 도출된 바 있으며 이를 위하여 기상기후 데이터 융합 분석 활용 분야의 체계적인 교육과 연구를 통해 기상산업의 신성장 동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미래 신산업 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통해 기상기후 데이터 융합 활용을 통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기업 ESG 경영 지원 등 탄소 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기업 수요 기반의 기상기후 융합 연구 활성화 등 산학 협력을 강화하고 기상기후 데이터 활용 기업에 대한 전주기 산업성장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미래 기상산업 활성화 및 확대를 견인할 수 있는 기상기후 데이터 융합 분석 활용 분야에 글로벌 수준의 우수 인재를 양성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특성화 대학원을 지정하고 지원하고자 합니다. 올해 하반기 한 개 대학을 선정하여 1개 학기 기준으로 2.4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연간 4.9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기본 2.5년을 지원하고 그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2년 이내에 연장을 해서 최대 4.5년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원 분야는 기상기후 데이터를 산업 분야 전반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 4차 산업기술 기반의 기상기후 데이터의 융복합 활용과 그 데이터를 활용한 탄소 중립 실현 방안 등과 같은 기상기후 데이터 융합 분석 활용 관련 교육 및 연구입니다. 지원 내용은 특성화 대학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기자재 및 시설비, 연구활동비, 교육훈련비 등이 되겠습니다. 특성화 대학원 지정을 위한 신청 자격입니다. 올해 2학기부터 기상기후 데이터 융합 분석 활용 관련 석박사 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 및 대학이 되어야 하고 이 중 석박사 과정 개설이라 하면 기상기후 데이터 융합 분석 활용 관련 교과목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는 바 이 중 3과목 이상은 지정 분야 관련된 교과목을 일반 분야까지 포함하면 5과목 이상을 개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전인교원을 포함한 참여 인력 7명 이상을 투입해 주셔야 하며 연간 15명 이상의 재학생 정원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특성화 대학원에게 기대하고 있는 역할은 전공 교수진을 구성해서 교과과정 개발과 운영, 그리고 교육 인프라 구축, 석박사 양성입니다. 또한 기상기후 데이터 융합 분석 활용 관련 연구활동을 통한 정책 및 전략 수립을 지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고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 연구나 프로젝트,
인턴십, 전문가 교류 등 다양한 협력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성화대학원 사업을 통해 배출된 양성 인력의 활용 방안과 사업 성과, 홍보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기상기후 데이터 융합 분석 활용 분야 교과목 가이드라인은 지정 분야와 일반 분야로 나누어 교과목을 명시를 해드렸고, 이 중 교과목 개설은 지정 분야의 3과목 이상, 일반 분야까지 포함해서 5과목 이상을 개설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 인력 양성 성과와 연계되어 이어지는데, 전문 인력이라고 하면 지정 분야에서 2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일반 분야까지 포함해서 3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관련된 분야에서 학위 또는 연구 논문을 게재한 후에 학위를 취득한 인력을 전문 인력 양성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기상청은 사업 정책과 재정을 지원해 주고 계시고, 우리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특성화대학원 선정과 지정을 통해 특성화대학원이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연구활동과 성과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력 체계 하에 지원해드리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절차 및 일정입니다. 먼저 지난 2월 7일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공고가 게시가 되었고, 다음 달 3월 7일부터 25일까지 이메일과 등기 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받고자 합니다. 4월 중에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평가한 후에 5월 내로 지원 대학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는 특성화대학원 지정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 지급을 7월에 마친 후에 9월 가을 학기부터는 사업에 대한 중간 점검과 연차 점검 그리고 사업비 정산 등이 이어질 계획입니다. 단계별로 주요 추진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 접수는 3월 7일부터 25일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명시된 이메일 주소로 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합본을 파일 1개로 만들어서 보내주시고, 더불어서 명시되어 있는 주소로 이메일로 제출한 파일을 USB에 저장하여 1개의 USB와 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합본 인쇄물 9부를 등기 우편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우편 겉면에는 기상기후 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신청 서류임을 표시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메일 제출 버전과 상이한 경우에는 등기 우편 발송물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선정 평가를 위해서 4월 초에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그 신청 자격과 의무사항 반영 등 사업 신청 요건의 적합성과 구비서류 누락 여부를 확인을 하고 4월 이내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서의 서면 검토와 사업수행 책임자의 발표를 듣고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 발표 일정과 발표 자료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는 신청 마감 후에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결과를 통보드리고 이의신청 확인 절차를 거쳐서 최종 확정하고 5월 이내로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대학원 선정을 위한 엄격하고 공정한 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목표 및 추진 계획은 사업 목표 및 비전, 그리고 특성화대학원 사업의 필요성, 추진 전략이나 세부 계획과 목표의 적합성, 그리고 추진 체계의 적절성, 사업비 등을 중점적으로 20점 배점으로 평가하겠으며, 사업 내용 및 수행 방법은 교과 과정의 관련 분야 적합성 및 연관성, 교육 내용의 충실성, 산학 연계 프로그램 등의 현실성과 우수성, 국내외 다양한 대학이나 기관 등과의 협력 계획, 학생 활동 지원 계획의 우수성, 그리고 성과 지표 설정과 관리 체계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중점으로 30점 배점으로 해서 평가할 예정입니다. 성과 활용 및 사후 관리는 정부 정책 및 기상산업 기여도, 특성화 대학원으로서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과 자립화 방안의 실현성을 중점으로 15점을 배점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사업 관리 체계 및 수행 능력은 전문 인력 양성 목표, 그리고 참여 인력의 사업과 연구 수행 능력을 중점적으로 30점 배점으로 해서 정량적인 방법으로 평가하겠습니다. 기타 신청한 대학원의 특화된 자율적인 제한 사항은 5점을 배점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선정된 특성화 대학원은 매년 연차 보고서를 제출하고 연차 평가를 통해서 성과 평가와 관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올해 22년은 한 개 학기에 연차 보고서만 제출하시면 되며, 연차 평가는 23년 말에 3개 학기를 누적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 수행 노력 및 사업 성과, 그리고 차년도 사업 계획 위주로 평가를 시행하는 바, 1, 2차년도의 사업비는 정액을 지원하고 정산하는 절차만 거치겠으나 3차년도 이후는 그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서 계속 지원 여부나 지원 규모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비의 집행 관리 및 정산을 위해서 특성화 대학원 측에서는 사업비를 위한 별도의 계정이 편성되어야 하며, 기술원이 선정한 전문 회계 법인에서는 특성화 대학원 측으로부터 증빙 서류와 집행 내역 보고서를 제출받아 정산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정산 결과 집행 잔액이나 발생 이자 또는 부당 집행액이 있는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사업비 계산 기준도 공고에 안내를 드린 바, 크게는 인건비, 직접 사업비와 간접 사업비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중 인건비에서 내부 인건비는 비지급 항목임을 강조하여 안내드리고, 외부 인건비는 정부 지원금의 20% 이내, 직접 사업비 중에 연구활동비에서 장려금, 인센티브는 정부 지원금의 4% 이내, 교육훈련비는 정부 지원금의 50% 이내, 그리고 간접비는 정부 지원금과 민간 현금 합계의 5% 이내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이상 사업 소개를 드렸고, 오늘 질문이 예상되는 내용을 미리 좀 간추려 봤습니다. 먼저 민간부담금은 내부 인건비 등과 같이 비지급 항목이 있으며, 기자재나 시설 등에 있어서는 신청 대학원의 투자 의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는 사업 추진 의지와 관계되어 있으므로 민간 부담금액의 금액 규모는
자율적이되 필히 부담되어야 할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성화대학원은 일반적으로 학과 단위로 지정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특성화대학원의 책임 운영 의지를 산학협력단장이 아닌 대학 원장님 명의로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연구 용역 수행 실적 건수가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관련 분야의 용역 건수로 동일 과제를 둘 이상으로 나눈 실적만 아니라면 연구 기간이나 연구비 등에 상관없이 단위 연구 모두를 개별 건으로 인정해 드립니다. 더불어 논문 게재 실적은 최근 5년간 이 또한 관련 분야 논문 건수로 SCI급은 3배수, 국외 학술지는 2배수, 국내 학술지는 1배수로 실적 점수가 계산됩니다. 제1저자나 교신 또는 공동저자와 같은 그 역할은 정량적인 평가 항목에서는 구분평가하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 제1저자 실적 위주로 작성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참여 인력에는 외부 인력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참여 인력의 사업 및 연구 수행 능력은 정량적인 평가 항목입니다. 따라서 외부 인력 또는 채용 예정임을 명시하시고 그 대상을 특정해서 참여 인력에 포함시켜 주셔야만 그 사업 및 연구 수행 능력을 정확히 평가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15명 이상의 재학생 정원 기준을 신청 자격 요건의 하나로 안내드렸으며 이와는 별개로 전문 인력 양성 목표가 학위 기간 동안 지정 과목 2과목을 포함하여 관련 교과목 3개 이상을 이수하고 관련 분야의 학위나 연구 논문 1편 이상을 게재한 인력을 기준으로 그 전문 인력 양성 실적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목표는 정량적인 평가 항목입니다. 신청서 제출 시 등기우편 자료로 보내주시는 그 자료는 평가위원회 현장에 준비되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등기우편 발송 후에 이메일로 수정, 재제출 시에는 평가위원회 현장 자료에는 반영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메일 수정, 제출 후에 등기우편 자료를 기한 내에 다시 제출해 주실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정을 피해 주시고 필히 수정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으면 사업계획 발표 자료에 반영해서 수행 책임자께서 사업계획 발표 시 그 수정 사항을 타당한 사유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서 그리고 요약서,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유의사항을 강조해 드리기 위해서 작성 요령은 파란색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에 의거해서 정확하고 실현 가능한 그리고 타당한 내용으로 작성해 주시고 별도 첨부가 필요한 사항은 빨간색으로 강조하여 안내 드렸으니 참고하셔서 증빙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 및 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마이크나 채팅창을 통해서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학생 15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이번에 선택이 되었을 때 이번 2학기에 그러면 재학생이 15명이 있어야 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신입생을 15명을
선출해야 되는 건가요? 네, 재학생 15명, 신입 15명에 대한 선정 요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청 자격의 요건 중에 하나로 제시해드린 15명 이상은 재학생 기준입니다. 그래서 재학생 정원만 확보하고 계시면 신입생 수하고는 무관하게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신 게 됩니다. 더불어 신입생 기준의 15명이 아니라 재학생 기준의 15명 이상의 정원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더 확실하게 해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릴 텐데요. 그러면 재학생이라는 것은 여기서 저희가 만약에 돼서 이번에 과목을 개설했을 경우에 그 과목을 수강하는 그 조건, 아까 2과목, 뭐 3과목 이렇게 그 과목을 듣는 학생을 세워서 재학생으로 그 카운트하는 건가요? 네, 지금 질의응답 사전에 예상되는 내용으로 좀 간추려서 다시 강조드렸던 내용의 두 번째 항목을 보시면 신청 자격 요건 중에 하나로 연간 15명 이상의 재학생 정원 기준과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 목표나 실적은 별개의 내용입니다. 첫째, 연간 15명 이상의 재학생 정원을 확보하고 계시면 본 사업을 참여하실 수 있는 신청 요건이 충족되는 거며 이후에 선정되신 이후에는 정원 기준은 이미 확보가 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연간 몇 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해 주셔야 되며 이는 정원을 앞으로 더 얼마나 확충할지와 연계돼서 계획에 충실히 반영돼서 나와야 합니다. 네, 재학생의 경우는 현재 기준에 신입생과 그리고 2학년을 다 포함한 재학 중에 있는 인원입니다. 네, 그리고 재학생 정원 기준은 전문 인력 양성 목표나 실적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과목 가이드라인상에 개설된 교과목의 이수하고는 무관한 부분입니다. 네, 해당 관련된 질의가 또 있는데요. 네, 재학생의 박사과정 수료생은 포함된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관련된 질의라서 앞서 질의가 있었지만 이거 먼저 한 다음에 다시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은 연계선상에서 박사과정의 수료생은 전문 인력 양성 목표나 실적과 관계되어 있는 지표이고 재학생 정원 기준은 현재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인원 기준이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이 있는데요. 학교에서는 연구 영역 과제와 국가 연구 개발 과제를 분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 사업에서는 둘 실적을 다르게 보는지 아니면 같이 계산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 기상기후 데이터 융합분석 활용 특성화대학원은 R&D 연구개발 사업과는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만 국가개발연구혁신법에 준용해서 많은 부분들이 설계가 되었습니다. 참고 삼아 용역 건수를 제출해 주시는 바 필요한 증빙 서류만 갖추실 수 있다면 연구 용역 과제와 국가개발 연구개발 과제를 다르게 저희는 건수로 모두 인정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그 과제 내용에 대해서는 과제 명과 함께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 과제여야 인정이 동시에 가능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그 다음 질의가 있는데요. 선정평가 기준에는 참여 인력의 연구 책임자냐 아니냐에 대한 그 내용이 있는데요. 관련돼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정 평가 기준에 참여 인력의 책임이냐 아니냐를 구분을 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서 작성 내용에 있어서 그 역할을 구분해서 표기를 하시도록 안내드린 바는 있습니다. 다만 정량적인 평가 항목 점수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연구 수행 책임자인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구분하여 평가하진 않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가 있는데요. 재학생 15명에 대한 증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고요. 그에 또 연관해서 15명이면 현재 재학생 수가 15명이면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학생 15명 이상이면 본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신 거고 그 증빙 방법은 대학생 신입이든 아니면 졸업이든 그 정원 기준에 대해서 교과부에서 승인받은 또는 대학 내에서 승인받은 문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돼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또 질문이 있는데요. 졸업생 실적을 산출할 때는 BK라고 적어주셨는데 브레인 코리아 같거든요. 브레인 코리아 21과 같은 다른 사업과 중복이 되어도 괜찮은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타 사업과 중복 여부는 가능하다라는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참여 인력에 대해서는 타 사업과 그 참여율이 중복되어서 참여율 자체가 100%를 넘기는 경우에 한해서는 참여율에 대한 진위 여부는 저희가 검증 과정을 통해서 평가에 반영될 수는 있습니다. 네, 또 질문이 있는데요. 논문 게재 실적은 주저자, 보조저자, 저자 수 등의 참여도는 반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논문 게재 실적은 제1저자나 교신이나 공동저자 등의 역할은 정량적인 평가 항목에서는 반영되어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성적인 평가 부분에 있어서 평가위원들께서 감안해서 평가는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1저자 실적 위주로 작성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문이 있는데요. 사업비 중에 연구활동비는 인센티브 성격인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구활동비는 인센티브 성격을 포함하는 연구활동비입니다. 그중에 인센티브 활동비는 사업비 계산 기준에 따라서 4% 이내로 편성해 주시길, 정부 지원금의 4% 이내로 편성해 주시길 사업비 계산 기준상 안내 드렸습니다. 네, 또 질문이 있는데요. 네, 수시 중간 점검에 대한 것이 어떤 점검을 하게 된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시점검은 관리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지원을 하기 위한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 시에 계획되어 있던 내용에 대해서 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는 지원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더 요구가 되고 있는지, 또 현장에서 교육생을 비롯한 대학원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현장 요구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 사항입니다. 네, 또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전임 교원 7명은 현재 구성이 돼야 되는지, 아니면 추후 공개 채용하는 방식으로 충원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여 인력 7명에는 외부 인력을 포함시킬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안내 드립니다. 다만 그 참여 인력의 사업 수행과 연구 수행 능력을 정량적인 항목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대상을 특정화해서 명시해 주시지 않으면 그 사업 수행과 연구 수행 능력의 증빙 건수가 반영이 안 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점수가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감점이 될 수 있음은 양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이 또 있습니다. 네, 일반 대학원 내 몇 개 전공 학과가 융합이나 협동 과정으로 이제 구성이 될 때 기존의 각 전공 학과 재학생들의 소속 변경 없이 15명으로 포함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청 요건상은 현재 재학생 기준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융합이나 협동 과정인 경우에는 포함되어 있는 각 전공학과 재학생들의 정원이 모두 인정되게 됩니다. 다만 사업기획서상에 포함되는 모든 전공학과들을 다 명시를 해 주실 수 있도록 항목을 마련해 드렸으며, 그에 대해서는 단일학과와 상대적으로 협동과정이나 전공학과가 융합되는 경우에 대해서 비교해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만 사업 설명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사업 설명회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업 설명회 이후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업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